네, 그럼 두 번째 예제로는 지오메트리를 머티리얼 프로퍼티랑 지오메트리를 밖에서 불러와서 한번 해보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태틱 스트럭처를 불러준 다음에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스틸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요거를 임포트 한다 하면은 이 XML 확장자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또한 요거를 여기 익스포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머티리얼 프로퍼티들을 밖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입력해둔 물성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나중에 사용하기 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로 가죠. 이번 지오메트리는 외부에서 스텝 파일로 모델된 형상을 한번 가지고 와서 압축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오메트리는 보통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예제에서는 해당하는 형상에서 인서트를 한번 해서 여기 들어왔죠. 인서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뭘 그려봐야 되는데 그리기 위해서는 한 평면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윗면에서 눌러줘야 되는데 바닥면에서 한번 스케치를 해서 그 면을 하나 사각형을 요렇게 그린 다음에 요거를 요거를 이제 1mm 만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동시킨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요 스텝 파일 자체에 이제 눌러줄 수 있는 거 받침까지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해석 예제에서는 파트가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파트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NCS 창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 임포트를 했으니까 임포트가 있고요. 지오메트리는 하나, 두 개. 요거는 파일에서 불러온 거, 요거는 저희가 모델링 한 거죠. 자, 이 모델링 한 게 위에서 눌러주는 형태로 갈 거니까요. 얘는 리지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변형을 안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방금 물성치 했었던 요거 Y컷이라고 하는 소재의 물성치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Y컷 소재,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스틸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요거의 이제 문제는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넣어줄 거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자, 노란색이 된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는데 NCS에서는 선택을 하실 때 항상 요거 점 엣지 포인트 엣지 서피스 볼륨 이렇게 나눠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위로 올려줄 건데 자, 얘가 1mm고 얘가 1.1mm니까 지축으로 2.1mm를 올려주면은 바로 컨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른쪽에서 트랜스폼 이렇게 눌러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컨택에서의 이제 문제인데요. 보통은 여기에서 처음 컨택을 해준 부분이 자동으로 컨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 모델링을 이렇게 옮겼으니까 얘는 지워주고요. 여기서 매뉴얼 컨택 리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과 컨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타겟이 크게 변형한 좀 더 변형이 작은 물체. 그러니까 아바쿠스에서의 마스터 서피스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눌러주는 리지드한 거를 타겟으로 잡아주고 컨택은 여기 변형 접촉하면서 변형이 생기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CS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하려면은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매뉴얼 컨택은 기본적으로 본디드 접촉으로 붙어서 거동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프릭션리스로 바꿔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윗부분이 내려오면서 바닥 부분하고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뉴얼 컨택 리즌에 그것도 넣어줘야 돼요. 크게 변형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을 같이 선택을 해서 네, 타겟면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컨택면은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닿는 것들 여기를 이렇게 컨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프릭션리스로 바꿔주고요. 이게 그냥 놔두면은 얘가 통과해 버려요. 맨 처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핀볼 리즌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서 네, 이 두 개의 면이 어느 길이가 됐을 때 컨택을 할 것이냐, 컨택 고려를 해줄 것이냐, 요거를 핀볼 리즌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레디어스로 네, 요 동그라미죠. 0.5mm 정도로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짜줄 건데 위에 거랑 요거랑 둘 다 헥스, 요거는 이제 빼주고 요거를 헥스 도미넌트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징 요거는 0.2mm. 그 다음에 인서트 사이징 요 아래 거는 0.5mm 이렇게 해가지고 메쉬를 제너레이트. 네,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이제 요거는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요것만 했는데요. 실제로는 요거보다 메시 사이즈를 더 줄여서 해석하는 게 정밀도가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품이 원래 바닥에 웰딩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네, 요렇게 있는 부분을 잡고 고정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윗부분 위에 박스가 내려와 줘야 되니까 여기도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네, 요거를 써주시고요. 네, 지방향으로 마이너스 0.3mm가 내려오도록 한번 해보죠. 근데 요거를 그냥 돌리면 수렴이 안 되고요. 대변형이기 때문에 소성 변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라지 디플렉션을 오늘 켜주셔야 되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오토 타임 스태핑 요거를 켜줘야 돼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가 0.3mm를 내렸죠. 그래서 요것도 엔드 타임도 0.3으로 한번 해보고 네, 이니셜 타입은 0.01 그 다음에 미니멈은 10의 마이너스 3승 맥시멈은 0.1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해석이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역시 인서트에서 데포메이션 토탈, 다음에 인서트 스트레인 이퀴발렌트, 인서트 스트레스 이퀴발렌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 올 리절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네, 요렇게 재료가 변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면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면서 헤드 부분을 누르게 되고요. 네, 요쪽이죠. 여기가 접촉을 하면서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밀리면서 슬라이드 프릭션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결과를 볼 때요. 어떤 특정 시간의 변형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 레스트로 되어 있는데 0.1 누르고 리트리브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0.1초의 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0.2 네, 이렇게 0.2초에는 어떤 부분의 응력이 작용하고 있는지 0.3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0.3의 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비선형 해석인데요. 솔루션 인포메이션에 가서 여기를 이제 히스토리 또는 이제 폴스 컨버전스로 바꿔보시게 되면은 네, 크라이테리언하고 네, 실제 컨버전스 값이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스텝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절해 가면서 수렴을 해간 게 여기 초록색 줄, 초록색 줄, 초록색 줄. 근데도 변형이 커지면서 비선형에 의해서 수렴이 안 되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바이섹션 절반으로 나눠서 타임 스텝을 나눠주게 되고, 네, 여기 이렇게 그 컨버전스 그래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